안녕하십니까. 2027 대입 전형에 의해 대구 경북 지역 주요 대학 전년 대비 변경 사항 안내를 맡은 신선여자고등학교 교사 김명남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크게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별로 자료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7학년도 입시 개요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7학년도 수험생 규모를 이제 그래프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이제 대구 경북 주요 대학의 모집 인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파악하시라 이런 맥락보다는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4학년도를 넘어서부터 인원수가 이제 차례차례 증가하다 27학년도가 되면서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물론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숫자에 너무 크게 의미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화 추이를 확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6학년도와 비교했었을 때 27학년도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숫자들이 너무 많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한눈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모집 인원은 26학년도에 비해서 약 53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 간의 비율을 보시면 전국 단위로 보시면 수시 대 정시의 비율이 8대 2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시 안에서는 교과와 종합 전형의 비율이 68.9%, 즉 한 70% 가까이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6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27학년도 주요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26학년도와 큰 차이 없이 학생부 위주 선발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도 수능 위주 선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수시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죄송합니다. 모집 인원 비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점. 하지만 그 외 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27학년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색깔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모두 교과와 종합을 합하면 비율이 약 80% 정도 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과, 종합, 수능의 비율이 조금 불경, 대구, 경북, 영남권과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 확인하시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영남권 및 대구, 경북 주요 대학 수시 지원 통계 및 성적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오른쪽 편에 이제 출처를 제가 적어 놨는데요. 울산 지역 학생들의 3개년 울산 수시 사례 분석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24학년도부터 26학년도 이렇게 3년간으로 일단 적어 봤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3년간 전형별 지원율에 관한 내용이고, 요게 지금 드러나 있는 숫자는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정리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넣어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숫자들이 앞전처럼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3개년간 전형별 지원율을 보시면 교과 대 종합의 비율이 한 6대 3 정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이제 모집한 학생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다 보니 이제 전형별 지원율에서도 교과와 종합이 6대 3 정도 비율로 나타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앞에 화면이 이제 3년간의 자료였다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전년도 2026학년도 전형별 지원율에 관한 자료인데 3개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교과와 종합의 비율이 한 6대 3 정도 비율로 나타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3개년간에 걸친 전형별 합격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프와 표의 내용을 통해서 3년간의 대구 경북 지역 주요 대학들 전형별 합격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3개년 전형별 합격률을 이제 간단히 정리한다면
종합 전형에 비해서 교과 전형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는 교과 전형의 합격률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제 통계 자료를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종합 전형에 관한 내용을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체적인 지원 수를 감안했었을 때 불합격 인원의 절대적 수가 꽤 많은 편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저기 보시면 4,932명이라고 이제 인원수를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적으로 본다면 사실 뭐 교과 전형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 절대적인 숫자를 비교한다면 종합 전형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이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년도 이제 전형별 합격률에 관한 내용을 본다면 앞에 봤었던 3개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형별 지원율은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이 비율적으로 조금 더 높고 절대적 수치도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종합 전형의 지원 인원수를 감안했을 때 전년도 경우에도 불합격 인원의 절대적 수가 꽤 많은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26학년도 울산 지역 39개 고등학교 지역별 지원 통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강의가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 전년도 학생들이 지원한 경향성을 조금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등급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울산, 부산 순으로 조금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 2등급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순으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 3등급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 대구, 서울, 경기 순으로 좀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영상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상이다 보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자료 정리를 해봤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6위,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수는 한 7위 정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지원자 경향성에 관한 내용을 조금 안내해 드린다면 지금 색깔을 넣어놨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구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주로 3등급에서 5등급 대 학생들의 지원 수가 많다라는 점,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등급에서 6등급 대 학생들의 지원이 조금 많다라는 점이 뭐 경향성 아닌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학년도 이제 울산 30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지원한 것들 중에 영남권 지원수 상위 10개 대학 혹은 전형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대부분은 교과 전형입니다. 자, 10위권 안에 울산대, 경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경우의 수는 다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간단한 경향성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영남권 대학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별로 뽑는 인원수가 뭐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 중심 지원의 경향이 좀 뚜렷하다라는 점을 이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반면에 울산대나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 못지않게 종합 전형에서 선발한 학생들 수가 좀 많다 보니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종합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꽤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걸 조금 이제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마다 다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색깔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학교들 위주로 넣어는 봤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부산대라든지 울산대라든지 부경대라든지 이런 학교를 희망하고 좀 생각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 그 학교들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부산대, 경북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3등급대 학생들의 합격률이 조금 낮다라는 점. 그 점은 아무래도 이제 뭐 최저에 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울산대,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2점대부터 합격률이 유의미하게 조금 나타난다는 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대,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3점대부터 합격률이 조금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 지원수에 비하면 종합전형 합격률이 조금 낮은 편이라는 거. 아무래도 이 점에는 뭐 생활기록부의 경쟁력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경북대 같은 경우에 이제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합전형 합격률이 조금 낮은 편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생활기록비 어떤 경쟁력도 생각하셔야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울산대 종합전형에서 1등급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예과 지원 학생이라고 보시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 2등급에서 4등급대 학생들 합격률이 아무래도 좀 높게 나타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전형 유형별 주요 특징에 관한 내용인데,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 요 네 개별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점, 그 다음에 다수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조금 뭐 지원 학과, 지원 대학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합격선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학별로 환산 점수라든지 교과 반영 방법에 따른 유불리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27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이제 공개가 되면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인 확인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요 부분이 조금 학생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보여지는 교과 성적이라는 게 기반이 그게 또 좀 비중 있게 다뤄진 전형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전형에 비해 합격 가능성을 다소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충원 합격률 또한 다소 다른 전형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감안해서 27학년도 수시 원서 모집할 때 조금 이제 전략을 짜실 때 생각해 보실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임에도 부산대, 경북대 같은 경우에 서류 평가가 반영된다라는 점, 이 부분도 이제 추후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시면서 조금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물론 이건 대구 경북 지역 중심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분류해 봤는데 분류 기준은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색깔을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경북대이겠죠. 그러다 보니 경북대에 좀 색깔을 넣어놨는데,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도 있지만 이제 전형상에 있어서 서류 평가도 일정 부분 반영된다라는 점, 이 부분은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색깔이 넣어져 있는 이제 뭐 대구대라든지 대구가톨릭대 뭐 이런 경우 같은 앞에 화면을 돌려보시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지만 일반 학과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부분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교를 다 정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너무 숫자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는 입장에 맞섰을 때 집중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대구 지역에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계명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게 전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2합5에서 2합6. 물론 학과마다 약간씩의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과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합 7에서 2합 10 사이로 주로 학과가 포진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과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호공대 같은 경우 2합 9, 뭐 영남대 같은 경우에도 2합 8에서 9, 이것도 학과별로 상이하다는 부분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제 교과 성적 이외에 정성적 평가가 반영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정성적 평가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대학별, 학과별 인재상에 대한 대비. 물론 이제 이 인재상에 대한 대비라는 내용들이 조금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공 가이드북이라든지 학생부 이주전형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준비가 조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에 비해서는 당연히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조금은 다소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전공 가이드북이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내용은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입니다. 각각의 자료들이 다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종합 전형은 뭐 물론 이제 일괄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면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일부 대학, 일부 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점. 특히 뭐 메디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이제 분류해 봤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대구 지역인데 다른 대학, 다른 전형하고 비교했었을 때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이제 반영된다라는 점, 그 부분 좀 확인을 하시고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과별로 상이하지만 2합 6에서 2합 7이라는 거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 나머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종합 전형에는 걸려 있지 않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으로 봤었을 때는 뭐 12,712명 선발이 이루어지지만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에서만 시행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을 보시면 논술 70%에 교과 30% 비율로 이제 적용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교과 같은 경우에 등급별로 반영 점수가 상이하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등급별로 반영 점수가 다르다는 점은 맞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교과 등급 간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인즉슨 논술 성적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논술고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앞에 등장했어도 교과 전형에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2합 5에서 2합 6 정도.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나 의학학 계열도 뭐 학과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2합 5에서 2합 6.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3합 4에서 3합 5 정도 선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 계열도 그렇고 자연 계열도 그렇고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하자고 하니 또 시간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자연 계열 논술고사 출제 유형에 관한 부분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자연 계열 논술 전형이다 보니 수학, 과학 계열의 역량을 조금 확인하고자 하는 유형적 특성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지금 요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언급됐었던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에 관한 부분을 한번 한 화면에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초록색 계열은 교과 전형이고 파란색 계열은 종합 전형이고 주황색 계열은 논술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 일일이 다 하나하나 언급하려면 또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지체될 될 것 같으니 화면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내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괄 전형이지만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가 조금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2합 5, 2합 6 경북대 같은 경우겠죠. 논술 70에 학생부 30 정도 일괄 전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제 정시 수능 이주 전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대구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능 이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이제 등장하듯이 수능 성적이 아무래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제 차지하는 전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괄 전형을 운영하지만 일부 대학은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메디컬 계열이라든지 사범 계열, 교대 포함, 사범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메디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 지원이 많은 이제 그런 경우의 수다 보니 수능 성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면접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고 준비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정시 모집과 관련해 수능 전형 군별 인원 비교를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에 지금 이제 등장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듯이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이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 간화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점. 반면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나군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앞에 화면 이제 전국 단위에 관한 내용이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대학별, 계열별 모집이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들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표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용들을 보면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7학년도에서도 모집 인원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다소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경향성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라는 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이제 수능 성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 아무래도 물론 이제 대구 가톨릭대, 대구 교대 모든 학교들이 이제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도라는 측면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호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대에 좀 정시 이제 지원 선호도가 좀 높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제 색깔을 넣어봤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계열의 조금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북대는 영어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차등 반영 점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등급대별로 점수가 조금 상이하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유의미한 차이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등급과 2등급 간의 급가는 3점 차이이지만 2등급과 3등급 간의 급가는 5점, 그 다음 그 뒤 3등급과 4등급 간에도 5점씩. 그러니까 이게 급간이 동일한 점수 간격으로 이제 반영 점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부분, 이 부분 좀 확인하시면 준비하시는데 조금 다소간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권 주요 대학의 전형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색깔을 넣어놨습니다. 경북대도 그렇고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조금 구분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 큰 차이는 사실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내용은 의예, 치의예, 수의예, 약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메디컬 계열이라고 하는 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반영 방법이 조금 변경이 되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탐구 포함해서 이제 수학 포함으로 이제 변형됐다라는 그 내용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탐구 대신에 수학이 포함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라고 조금 이제 분석 아닌 분석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계열의 특성을 반영했었을 때 입학 후에 전공을 이수할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대학의 의지가 조금 반영된 혹은 대학의 의지가 표현된 부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탐구보다는 수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 보니 이 부분을 조금 적용해서 이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의 벽이 어쩌면 실질적으로 높아진 효과를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예, 치의예 혹은 수의예, 약학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교과에서의 조금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6학년도에서는 10배수 선발이 이루어졌다면 27학년도에서는 20배수로 좀 1단계 선발 배수가 늘었다는 점, 그 부분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차이점 아닌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학폭 이제 감점 반영하는 방식이 다소간에 좀 변화가 있었다는 점. 이제 26학년도, 27학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표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 신설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창의 인재 학부 같은 경우에 지금 전형 신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선발 이제 방법을 보시면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학생부 성적 100%를 보고 2단계에선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반영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그럼 이 학생부 성적 100%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교과 90에 출결 5%에 서류 5% 정도의 비율로 100%가 구성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출결 성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색깔을 넣어놨는데 3년간 미인적 결석 일수를 출결 성적 등급표로 적용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서류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수한 반영 교과에 대한 학점수 뭐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영남대 같은 경우에도 대구 교대와 마찬가지로 학폭 감점 반영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도 전형 신설이 이루어졌다는 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수능 최저 등급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1단계에서 5배수 선발에서 27학년 같은 경우에는 7배수 선발로 변경되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구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다. 진로 선택 과목이 26학년도 같은 경우 최대 2과목 반영이었다고 한다면 2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과목에서 3과목으로 변경되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 전형 방법상에 조금 다소간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 26학년도에는 서류 반영 비율이 2단계에서 서류가 70%, 면접이 30%였다면 2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류 50, 면접 50으로 변경됐다는 점. 뭐 숫자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면접의 비율, 면접의 중요도가 유의미하게 상승되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동국대 YG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전형 신설이 이루어졌고 수능 최저가 변경되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그 다음에 포항공대 포스텍에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 뭐 다른 포스텍 그 다음에 유니스트와 큰 차이는 없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신입생을 수시 전형에 선발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기 별표 모양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학과 모집 인원이라는 점을 적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와의 협약에 의해 설치 운영 채용 조건을 계약할까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점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상기시켜 드리자면 대부분의 신입생 수시에서 선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이 디지스트 뭐 뒷부분에 나오는 포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신입생의 선발이 대부분이 수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제 확인하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 형태로 모집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 다음에 입학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이수하는 전공 선택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앞서 이 내용을 함께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게 순서가 조금 아쉽네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의 이제 인원이 선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어떠한 인재를 조금 필요로 하느냐, 요구하느냐, 혹은 선호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확인하시고 본인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는 부분, 내용, 활동들이 조금 추가된다라면 뭐 아무래도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 도전, 협력, 배려를 갖춘 인재. 이게 사실 인재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우리는 이런 학생을 원한다라고 언급되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학과의 특성이 또 반영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상적이니까 별다른 준비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혹은 뭐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접근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뭐 그런 식의 전략은
좋은 결과로 기결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창의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어떤 활동과 어떤 교과에서 뭐 어떤 형태로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형별 모집 인원 및 지원 자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일단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이니까 오른쪽 부분은 지원 자격 위주로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 전형 요소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전형, 학교장 전형, 고른기회 전형과 과학인재 전형 요 두 개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종 부분에 가보시면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서류 50%에 면접 50%의 비율로 전형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외의 전형은 서류 100%로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면접 50%의 비율이 반영된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중요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면접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또 따라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디지스트뿐만 아니라 포스텍 같은 경우에서도 학생들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본인 나름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략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에 전략적인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왔고 아마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50%의 비율로 반영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준비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전형 요소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반영 영역 국수형 과탐 2구 활용 지표는 변환 표준 점수가 이제 반영된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탐 2 같은 경우에 5%의 가산 점수가 부여된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은 5명을 선발하고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3명의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최근 3년간 울산 지역 수험생 지원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기 전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2025학년도에 과학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실기 위주로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고 지금은 없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현황을 간단히 이제 정리해 보면 표와 그래프로 정리해 보면 일단 뭐 지원자 수의 절대적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여지는 취합 자료가 크게 유의미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의문은 있긴 합니다. 저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3년간 울산 지역 학생들이 어떤 패턴을 보여줬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합격률이 보시면 24학년 같은 경우에 27%, 26학년도 같은 경우에 25% 정도 선에서 형성된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조금 더 넣어봤습니다. 1.5등급대에서 2.5등급 사이가 이제 울산 지역 학생들이 주력적으로 지원하는 성적대라는 거. 물론 이거 이제 주로 합격한 학생들 성적대랑은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대 학생들이 주력을 지원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그 다음은 이제 포항공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공대 같은 경우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에서는 이제 종합전형 중심이고 그리고 디지스트와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정원 100%를 수시 모집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반 전형 1과 일반 전형 2가 있는데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에 관한 부분. 일반 전형 2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단계에서 서류 평가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 1 같은 경우 그 50%와 67%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이제 확인하시고 본인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 싶은 전형 중심으로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 서류 평가 100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과 평가 영역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 50%의 비율로 반영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디지스트와 마찬가지로 포항공과대학교도 이제 울산 지역 학생들의 이제 3년간 지원 현황에 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트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합격률이 사실 그렇게 크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럼 어느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포항공과대학교를 좀 주력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번 이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포항공과대 같은 경우에 1.25 등급에서 2등급 대 학생들이 조금 주력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절대적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유의미할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이런 경향성,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디지스트와 포항공과대를 지원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향후 이게 해당 학교를 지원한다 했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2027 대입 전형에 의해 대구 경북 지역 주요 대학 전년 대비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내 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짬에 있어서 다소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